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3대 지수 모두 CPI라는 큰 산을 넘어서면서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약간 눈치를 보던 테크주들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테크주들의 상승폭도 상당히 놀라웠는데요.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체린 앵커와 함께 짚어보시죠. 네, 현지 시간 3월 12일 뉴욕 증시에서 가장 부각됐던 특징주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에는 CPI 경계감에 따라서 좀 혼조세를 보이던 뉴욕 증시였지만 오늘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3대 지수가 모두 시원한 반등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다우 지수가 0.6% 상승, 나스닥 지수가 1.5%, 기술주들의 반등에 힘입어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시연해줬습니다. 11개 섹터의 움직임 어땠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와는 대비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기술주가 2% 넘게 급등하면서 가장 시장 대비 선방을 해주는 모습, 그 뒤를 이어서 임의 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섹터 등도 강했습니다. 반면에 유틸리티 섹터가 가장 부진했는데요. 어제는 나름 괜찮았던 종목군들, 넥스트에라라든지 샘프라 등의 전기 관련 업종들, 즉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띠는 종목군들이 하락하면서 유틸리티 섹터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종목들 흐름 어땠는지 M7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다름 아닌 엔비디아였습니다. 지수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시장 심리를 주도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그랬습니다. 이틀간 상승 랠리에 제동이 걸린 듯 하더니 오늘 이렇게 막판까지 힘을 내주면서 6%까지 상승폭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900달러 선 고지를 탈환해내는 모습이었고요. 이제 앞으로의 주가 향방이 중요하겠죠. 방향성을 찾아나갈 만한 재료로는 18일부터 21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GTC 2024, 즉 AI 개발자 컨퍼런스가 향후 주가 향방을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기타 반도체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상승에 동참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낙폭이 크게 나왔던 AMD 그리고 마이크론의 주가 오늘 시원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을 포함한 반도체 장비주들 또한 1%에서 2%의 강세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이 반도체 주식들의 상승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강세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애플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 아이폰 점유율에 대해 긍정적으로 내다본다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 등급을 유지를 해줬습니다. 이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에버코어 ISI 측에서도 올 들어 애플의 주가가 10% 하락한 점이 조금 심했다, 과도하다라면서 향후 주가 상승을 견인할 만한 요인들로 여러 가지를 제시해줬습니다. 여기에는 주주 환원책 확대, AI 사업 가시성 개선, 그리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 등을 뽑아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메타의 주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원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전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비난을 받으면서 전일에는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던 메타인데요. 오늘장에서는 그 하락분을 그래도 좀 크게 되돌려 놓는 모습이었습니다. 제프리스의 애널리스트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하게 되더라도 메타의 사업은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놨는데요. 이 국민의 적이다라고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메타에서 출시하는 각종 서비스들,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우리가 워낙 모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메타 그래도 괜찮을 거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그래도 장중에는 상승권에서 움직이다가 이렇게 결국에는 하락권에서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지 시간 12일 전해진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IIHS, 즉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가 발표한 주행 보조 시스템 안전성 평가에서 테슬라가 나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테스트를 실시한 14개 시스템 가운데 단 1개만이 적합 판정을 받았고요. 11개는 불량 판정을 받은 건데 가령 운전자의 주의가 흐트러졌을 때 경고성 메시지를 충분히 주지 않는다든지 안전벨트 등 중요한 안전 기능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자율주행 기능이 켜진다든지 이런 점들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0.13%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전일 실적 발표 후에 움직이는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라클인데요. 매출은 기대치를 소폭 밑돌았으나 어닝 비트를 경신하면서 프리마켓에서부터 강력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투자자들은 오라클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AI 붐에 따른 서비스 수요가 얼만큼 살아있는가 이 부분을 궁금해했는데요. 이 부분이 실적 발표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오라클의 CEO가 생성형 AI 인프라 수요로 대형 클라우드 수주를 앞으로 계속해서 받을 거다. 이 점이 매출을 견인해 줄 거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시장이 원하는 부분을 확인해 주자 오늘 장에서 12% 가까운 시원한 상승세를 연출해 줬습니다. 다음으로 보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전해진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공청이 보잉 737 맥스 생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점검 항목 102개 가운데 40개에서 불합격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특히나 정비사가 비행기 틈이 문이 빈틈없이 닫혔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는 등 이런 점들을 지적을 했고요. 여기와 더불어서 한 가지 소식이 더 있었는데 보잉의 787 드림라이너와 관련해 내부 고발을 한 전 직원이 숨졌다라는 BBC 방송의 보도까지 더해지면서 낙폭이 장중 내내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 3% 하락한 데에 이어 오늘도 4%대 하락으로 진행된 보잉이고요. 이 이슈와 관련해서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주가도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보잉 737 항공기만을 운용하는 항공사이다 보니까 보잉의 악재에 따라서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주가 역시 크게 빠지고 있는 모양인데요. 기존에 올해 보잉으로부터 58대의 737 맥스 8 항공기를 인도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제는 46대로 하향 조정했고요. 이에 따라서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주가는 오늘 15% 가까운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항공주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료비 상승을 이유로 1분기 가이던스를 이전에 제시했던 레인지의 최저 수준으로 제시하면서 5% 가까운 급락으로 진행됐습니다. 특징주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외신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외신 헤드라인 아무래도 가장 큰 방점은 CPI였을 텐데요. 이 CPI라는 큰 산을 일단 넘어서면서 상승으로 마무리했던 미국 증시였습니다. 다만 CPI 발표일과 그 다음 날의 주가 흐름이 최근에 좀 다르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요. 내일 시장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입니다. CPI 과연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 우리가 이 시기에 또 집중하는 기자의 이름이 있죠.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는 과연 이번 CPI를 보고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기 대비 3.2% 상승했습니다. 이는 월가 예상치 3.1%보다 소폭 높은 수치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는 시장 전망보다 확고한 인플레이션이 두 달째 이어지면서 다음 주 FOMC에선 연준의 관망세가 더욱 짙어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연준 당국자들이 언제 금리를 인하할지에 초점을 맞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CPI에선 식품 가격 등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 역시 전년 동기 대비 3.8% 상승하며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전월에 비해 소폭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이번 발표 이후 국채금리는 잠시 내리다 반등하는 모습을, 지수 선물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국채금리가 결국에는 상승으로 마무리를 하긴 했는데 간밤에 또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습니다. 이전 금리보다 살짝 높은 수준에서 낙찰금리가 형성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국채 입찰이 함께 진행되는 그 주에는 국채금리가 살짝 오름폭을 보이는 경향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 체크 포인트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CPI의 추이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파란 색깔 줄이 헤드라인 CPI라고 보시면 되고 월간 수치입니다. 그리고 빨강색 바로 표시된 것이 식료품 가격 등을 제외한 근원 CPI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요즘 시장은 근원 CPI에 조금 더 집중하는 추세, 나아가서 CPI보다는 PC 물가지수에 조금 더 집중하는 추세입니다. 빨간색 바를 보시면 이전보다 확실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물론 연준이 목표하고 있는 2%대 진입은 아직은 좀 요원해 보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점, 그중에서도 주거비 비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 시장이 초점을 맞추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있습니다. 다만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회장의 경우에는 지금 6월 인하도 상당히 빠르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선 6월 이후로 인하를 미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은 6월 인하를 조금 더 높게 점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외신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소식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AMD가 인텔의 발목을 잡게 됐습니다. 이게 대체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요. 지금 AMD 같은 경우는 중국 수출이 계속해서 라이선스를 받지 못하면서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매출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인텔은 왜?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미국 상무부는 중국에 대한 강력한 첨단 칩 제재를 이어오면서 기업들의 중국 수출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MD의 경우 상무부로부터 중국용 칩의 라이센스를 받지 못해 중국 수출이 제한됐고 이로 인한 매출 손실은 수억 달러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AMD는 인텔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받은 특별 허가로 화웨이의 노트북용 프로세서를 계속해서 납품하고 있다며 이는 불공평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인텔과 AMD의 라이센스 부여 여부의 기준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으며 해당 보도 이후 공화당의 마크 루비오 상원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화웨이에 대한 인텔의 판매 허가를 즉시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향 매출이 큰 반도체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런 소식 하나하나에도 일희일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간밤에 인텔이 이 소식에 아주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은 걸로 풀이가 됩니다. 일단 만약에 AMD에서 제재를 통해서 실제로 인텔의 수출이 제한이 된다 또는 라이선스 부여가 취소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기간이 조금 걸리긴 하겠죠. 인텔의 간밤 주가 흐름 0.88%, 1% 조금 안 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사실 인텔은 최근에 AI 바람에 제대로 올라타지 못하면서 AI 관련주들이 폭등하는 와중에도 함께 상승을 누리지 못하는 경향이 좀 있었고요. 간밤에도 엔비디아가 7% 오름세를 보였던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진한 상승폭이었다라고도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로이터 통신의 이 보도와 관련해서 AMD 측, 인텔 측, 상무부 그리고 백악관까지 딱히 입장을 전하진 않았고요. 이 소식이 과연 추가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향후 중국향 매출에 대해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까지 계속해서 주시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애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앞서서 체린 앵커도 전해줬지만 애플의 주가가 3거래일 연속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한 기사인데요. 오늘 주목할 만한 미국 시장, 오늘은 애플이 주인공입니다. 에버코어 ISI의 애널리스트인 아밋 다리아나니는 11일 보고서를 내고 애플이 하드웨어 제조업체로서 모바일 AI 애플리케이션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엣지, 개인용 하드웨어 기기에서 AI를 구동하는 것이 큰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며 아이폰에서 AI를 실행하는 것의 강점은 지연 시간이 짧다는 것과 보안이 더 뛰어나고 접근성이 더 쉽고 저렴하다면서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과 목표 주가 $220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링크 에쿼티 스트래티지스는 지난주 보고서를 통해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엔비디아의 GTC,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전에 엔비디아 주식을 팔고 애플 주식을 매수하라면서 현재 AI 승자인 엔비디아와 AMD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애플과 구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렇게 애플 관련해서 우리가 다시금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들이 있었고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차는 뭘까요? 샤오미에서 3월 8일에 프리미엄 전기차 SU7을 출시한다는 소식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플의 반등과 함께 또 하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테슬라 주가의 반등일 텐데 이렇게 중국에서 프리미엄 전기차까지 함께 출시를 하는 것이 테슬라 주가의 향후 방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 모델의 모습을 보고
포르쉐의 타이칸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다라고 해서 차이칸이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전기차 시장에 어떤 바람을 불고 올 수 있을지 이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최고가를 기록했던 72,000달러 선에서 소폭 내려온 71,000달러 선에서 횡보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이더리움 역시도 4,000달러 선에서 계속해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다음 랠리의 고점은 어디일까요? 8만 달러 선 일단 전문가들은 제시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움직여 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유가는 간밤에 소폭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도 함께 나타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